자, 단원평가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면은 3차 방정식에 두 개의 근이 알파, 베타이고 알파 빼기 베타가 주어져 있어요. 이럴 때 이 실수 a의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일단 3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니까요. x로 묶어주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여기서는 x는 0이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x가 이쪽에 x가 여기 나오니까 알파, 베타는 바로 여기 있던 2차 방정식의 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럼 알파 빼기 베타가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근과 계수 관계로 좀 이용을 해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이고 네, 알파 베타는 a가 될 거예요. 이 관계를 이용해 먹기 위해서 이제 제곱을 취해주면 바로 해볼까요?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은 자, 곱셈공식 변형하면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25는 1 마이너스 4a가 될 테니까 a의 값은 네,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게요. 자, 3차 방정식 x는 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이 오메가일 때 이 값을 간단히 해주는 문제예요. 그러면 일단은 이것을 인수분 했을 때 이제 바로 이렇게 인수분해 나오고, 그럼 이 오메가는 허근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여기 있던 2차 방정식에서 나오는 문제죠. 따라서 오메가를 대입을 했을 때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관계식도 찾아낼 수 있고, 이거는 수업 시간에 많이 다뤘죠. 그래서 이 식을 일단 간단히 하면 얘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1이 되겠네요. 그죠? 1이 되는데 이 두 관계식으로는 우리가 좀 찾아내기 힘드니까 있는 관계식 뽑아내기 위해서 오메가 제곱 대신에 이 오메가 들어 있었으니까 오메가 제곱 대신에 넘겨서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를 한번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자 이거 해주면 분모만 써주면요 1 더하기 3에 이렇게 대입하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식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3에 1이 계산되니까 마이너스 2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오메가에 오메가 되니까 마이너스 오메가거든요. 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쵸? 그래서 2가 다 있으니까 2를 묶어낼 2를 다 약분시킬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2에 이게 나오고 약분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럼 이게 1 될 테니까. 그러면 1 플러스 이제 이 관계식 중에서 이제 이놈을 찾아야 되겠는데 1 플러스 오메가가 이제 얼마가 있겠냐면 1 플러스 오메가가 여기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럼 1 플러스 오메가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인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었으니까 이놈은 네 오메가 제곱분의 1까지 왔네요. 그쵸? 근데 이 관계식도 그 보기 안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만족하는 걸 찾아야겠는데 얼마겠어요? 그렇죠. 이거 관련된 게 오메가 제곱분의 2를 찾는 건데 가만 보니까 오메가 세제곱은 1인데 오메가를 나누면 이렇게 될 거잖아요. 따라서 오메가 제곱분의 1은 이거 없으니까 답은 오메가가 되겠네요. 이거 이해되죠? 그 다음에 3번 4차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이 마이너스 1일 때 나머지 두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각각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약간의 좀 다른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두 개의 근이 마이너스 1과 1이니까 이 식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냐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마이너스 1, 1일 때 0이 될 테니까. 그럼 나머지 식을 구성하기 위해서 여기서 내가 2차를 가져왔으니까 실제로 이거는 지금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2차식이잖아요. 근데 4차식이 돼야 되니까 이쪽에 이제 2차식이 들어가야 4차식이 나올겠고, 근데 이제 4차의 개수가 1이니까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2차식의 개수는 1이라는 게 알 수 있고 나머지는 모르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놓을 수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상수항을 보면 상수항이 플러스 b잖아요. 플러스 b. 근데 여기서 상수항이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플러스 b를 만들기 위해선 얼마가 곱해져야 돼요? 그쵸? 마이너스 b가 이렇게 곱해지겠죠. 맞나요? 그래서 이제 이 값이 이제 0이라는 이렇게 관계식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두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이제 두 근의 합은 2차 개수인 1차 개수인 a와 관계되어 있으니까 합이라는 건 결국 마이너스 a를 구하라는 거랑 똑같은 문제겠고, 그럼 a만 구하면 되는데 a는 보니까 x의 개수예요. x의 개수. 근데 이게 x의 개수가
플러스 11로 주어져 있죠. 맞나요? 그쵸? 따라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걸 이제 x의 개수만 우리가 찾아내면 되니까 x의 개수가 이게 곱했을 때 x의 개수가 어디서만 나오냐면 여기 있던 상수항 마이너스 1과 여기 있던 a가 곱해지면서 x의 개수가 여기서만 나오겠네요. 이해되나요? 따라서 둘 곱했을 때 마이너스 a는 바로 x의 개수 11이니까 바로 합은 마이너스 11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4번이요. 4번은 자 보이죠? 연립방정식이 오직 한 쌍해를 가질 때 a의 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전형적인 연립방정식 문제니까 이제 x 대 x를 넘겨서 x는 3 더하기 2y니까 이거를 대입을 하면 제곱에 이렇게 되겠고, 식을 정리하면 결국 한 쌍해를 갖는다는 건 결국 판별식으로 따지면 이 y 값이 중근이 갖는 하나만 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하나의 방정식으로 우리가 변형을 시키면 더 좋겠네요. 그럼 식을 정리하면요, 네, 12y죠. 그 다음에 9에 마이너스 a는 0이란 이런 방정식에서 한 쌍해를 갖는다는 건 이 y 값도 결국 하나만 나온다는 소리고, 결국 이 말은 y에 관한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이 0이 되는 중근을 가져야 된다는 소리겠죠. 따라서 판별식을 써주면 4, 36에 5를 곱하면 이렇게 이제 돼야겠죠. 따라서 5a는 9니까 a는 5분의 9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다음에 5번.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절대값 이용한 부등식 문제이고, 이거는 이제 이거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이거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것은 절대값이 0이 되는 거. 이거 먼저 찾아내면 x는 마이너스 1과 2가 되겠고, 이걸 기준으로 이제 실수 전체를 구분을 시켜야겠죠. 따라서 식을 이제 구분을 시키면 첫 번째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사이값인 경우, 네, 지금 안 보이죠? 자, 이렇게 이제 나눠서 각각을 해야 되겠고, 마이너스 1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여기다 x에다가 마이너스 2 같은 거 집어넣으면 음수니까 다 음수로 풀리잖아요. 그럼 이제 식을 지금 잘 안 보이죠? 식을 정리하면은 이제 음수니까 다 마이너스를 달고 와야 되니까 한번 계산해보고, 얘가 마이너스 달고 오면 그러니까 여기 있던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그 다음에 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식을 정리하면 x고 마이너스 8에 1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거 두 개를 동시에 연립하는 걸 찾아야 되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x가 9 이상인 건 없잖아요. 따라서 이 1번의 해는 없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쵸?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마찬가지로 이거에 해당하는 거, 이 값에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이것도 양수, 얘는 음수니까요, 얘는 그대로 풀리고, 그 다음에 여기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니까 음수거든요. 그럼 이놈이 마이너스로 풀리면서 얘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6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걸 계산하면 5x에 마이너스 7에 5거든요. 그래서 x는 이렇게 되겠고, 이걸 두 개를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니까 이걸 두 개 연립을 했을 때는요, 결국은 이렇게 범위가 나오겠네요. 3번을 아래다가 따로 뺄게요. x가 2 이상이니까 x에다 3 같은 거를 대입을 했을 때 양수니까 그대로 풀리겠죠? 플러스 6에 이렇게요. 그럼 마이너스 x에 8에 7이니까는 이렇게 되겠고, x는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따라서 이 두 개 연립하면 2 이상 7 이하니까 x의 범위는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그쵸? 그럼 마지막에 할 건 뭐냐면 1번, 2번, 3번에 해당하는 모든 영역을 다 합해야 되니까 한번 찾아보면 1 이상이고 2 미만이었는데 다시 여기에서 2가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2에서 7까지 되니까 결국 정수는 총 몇 개가 나오겠냐면 1부터 7까지 해서 7개가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자, 괜찮죠? 자, 6번 2차 부등식에 이게 해가 없도록 하는 실수 A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예요. 근데 2차 부등식이 보니까
이 값이 항상 0보다 크다는 걸 이제 그래프로 해석하면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항상 0보다 x축보다 위에 있는 건데 이게 해가 없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해가 없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겠냐면은 이렇게 x축이 있었을 때 그래프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놈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면은 모든 x에 대해서 x에 대해서 x축보다 위에 있는 구간이 하나도 x축보다 위에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모든 x에 대해서 절대 이 그 함수값이 x축보다 위에 있는 게 없으니까 요거 만족하는 a의 범위를 찾아라는 거랑 똑같겠네요. 자, 그쵸? 그럼 이거 범위를 찾아내면 첫 번째는 모양이 이런 위로 블록이니까 a 값이 0보다 작아야겠고 그 다음에 x에서 붕 떠 있으니까 판별식도 0보다 작게 되는 이렇게 되겠고 그쵸? 근데 이거 말고도 0보다 크다는 건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니까 이거 외에 바로 이렇게 x축이랑 접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쳐도 절대 x축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바로 등호까지도 들어갈 수 있겠네요. 네, 좀 이해되나요? 그래서 해가 없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만약 그래프가 그려지면 이때는 이런 x축보다 높이 있는 이런 구간이 있으니까 범위가 있으니까 해가 분명히 존재하죠. 그런데 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도 바로 이쪽 그 범위에서는 x축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해가 존재해요. 하지만 이렇게 아래쪽에 붕 떠 있거나 x축에서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면 절대 x축보다 위에 있을 수 없으니까 바로 이걸 만족하는 이 두 범위를 같이 해야겠죠. 그러면 따라서 이제 식을 진행을 해주면 일단 이건 알겠고 판별식부터 해주면요. 자, 짝수거든요. A에 이렇게 이제 돼야 된다는 소리고 식을 정리하면 그 다음에 네, 이제 이렇게 이제 돼야겠죠. 따라서 마이너스를 정리하면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식을 봤을 때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근해 공식으로 구해야 돼요. 그러면 근을 구하면 일단 A는 짝수거든요. 1분의 B' 마이너스니까 B' 풀마 B' 제곱 마이너스 AC니까요. 이렇게 될 거예요. 따라서 근을 구했고 형태가 0 이상이니까 분리 형태죠. 작은 것보다 작거나 큰 것보다 크거나 이렇게 이제 분리 형태가 되는데 이 식이랑 그러니까 이제 한번 써줄게요. 따라서 이제 써주면 A는 작은 거보다 작거나 또는 A는 큰 것보다 크거나인데 이게 답이 아니겠고 이것과 바로 이거 A가 0보다 작다는 거 이것까지 서로 연립을 해야겠죠.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니까. 그쵸? 따라서 이놈과 이놈을 서로 여기다 바로 이놈 연립을 하면 바로 이 부분은 양수니까는 연립되기 없겠고 0보다 작은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지금 이거 등으로 뺐죠. 이렇게 등호 뺐죠. 그래서 A가 음수이면서 동시 만족하는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요. 따라서 실제적인 답은 네, 이게 되겠네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보면은 가로 10, 세로 10짜리 이제 정사각형 모양이 땅이 있고 꽃밭의 넓이가 64 이제 이상이 되도록 할 때 범위를 이 폭이라는 건 바로 이 가운데 있는 바로 이 길이를 말하겠죠. 이 폭의 범위를 이제 적안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면 이 폭 자체가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대충 이 폭 자체를 x라고 해봅시다. 그쵸? 그러면 이 폭이라 했을 때 이 넓이가 이 꽃밭의 넓이가 64가 돼야 되니까 우리가 이걸 좀 약간 유도리 있게 생각해서 이 땅을 이렇게 이쪽에 붙이고 땅을 이쪽에 붙인 다음에 이렇게 하나씩 딱 붙이면 이런 식으로 어떤 모양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냐면은 그림이 붙이면은 이런 식으로 생기는 모양이 나올 수 있겠네요. 맞죠? 그리고 이 폭은 x가 되겠고 여기 가운데 폭은 따라서 넓이가 64 이상이 돼야 되니까 결국은 가로 세로가 둘 다 c-x짜리 정사각형이잖아요. c-x에 이게 64 이상이 돼야겠네요. 그럼 둘 다 10-x니까 8, 64니까
x는 일단 2 같은 게 괜찮겠죠? 근데 곱해서 64보다 커야 되니까 결국은 x는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될 거예요. 따라서 x의 범위는 0보다 일단 크고 폭이 존재해야 되니까 2보다 작게 갖게 되는 바로 이런 범위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8번. 8번은 이제 연립부등식 문제고 이 모든 정수 x의 값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얘는 각각을 풀어줘야 되니까 자, 첫 번째 이거를 1번, 얘를 2번이라고 하면 1번은 분리 형태죠. x-1은 작은 것보다 작거나 큰 것보다 크거나 계산하면 x는 0보다 작거나 또는 x는 1보다 크거나 이게 이제 1번 영역이 되겠고 2번은 보니까 인수분해가 되어 보이거든요. 5, 1에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0보다 작으니까 형태가 끼는 형태예요. 그래서 그는 2분의 1과 5가 나오겠고 따라서 2번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따라서 이 1번에서 나왔던 이 부분과 2번 연립하면 일단 0보다 작은 건 이 안에 없으니까 이건 날아가고 1보다 큰 거랑 이거는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두 개를 연립을 했을 때는요 1 될 거예요. 따라서 이거 만족하는 x나 정수는 뭐밖에 없냐면 2, 3, 4, 5니까 답은 두 개를 다 더하면 답은 14가 되겠죠. 네, 마지막 9번을 할게요. 이제 9번은 이렇게 생긴 모양을 이제 접어서 부피가 96짜리 이제 상자를 만들 때 x의 값을 모두 이제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접고서 올리면 이제 부피 정도는 여러분들이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밑넓이는 바로 여기. 밑넓이는 바로 이제 이쪽이 되겠고, 이를 접어서 올리니까 부피는 얼마겠냐면 일단 건넓이는 여기 x고 x니까 14예요. 이 부분이 14에서 x가 2개 빠진 부분이고, 여기는 10 전체에서 x가 2개 빠진 거니까 10 빼기 x잖아요. 즉 14-2x에 10-2x 하면 이게 이제 아래쪽 넓이가 되겠고 높이는 얼마예요? 그렇죠. 얘를 올리니까 x가 되겠고 이게 바로 이제 96인 x 값을 구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x의 범위를 우리가 지정을 해야 되니까 x의 범위를 구하면 일단 x는 0보다 커야겠고 그 다음에 이 x 값이 더했을 때 10보다는 커지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알 수 있는 거는 10보다는 좀 작아야겠네요. 맞죠? x가 아니고 이거 두 개를 더했을 때 2x죠. 2x. 자, 그래서 0보다 크고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전체 여기 세로의 길이는 10보다 작아져야 되니까 그래서 2x는 10보다 작으니까 2를 나누면 네, 이렇게 x의 범위가 0보다 크고 5보다 작아야겠네요. 네, 맞나요? 그럼 이제 식을 좀 정리하면 여기가 2가 있고 여기도 2가 있고 있어서 2가 다 약분이 되거든요. 그럼 결국 앞에가 4로 나온다는 소리니까 다 약분을 하면 이렇게 4로 나누면은 4로 나누면은 24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2가 나오고 2가 나왔으니까 두 개 나왔으니까 4로 나눈 거예요. 그럼 이것 만족하는 x를 구해야 되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3차 방정식이네요. 자, 그럼 이제 이거는 빠르게 한번 풀어봅시다. 자, x제곱에 35, x 24 넘기면은 이렇게 되겠고 3제곱 자, 보이죠? 마이너스 24는 0 이렇게 이제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만족한 x를 구하기 위해서 x가 일단 얼마가 들어갈 수 있나요? 2를 넣으면은 1, 35 2를 넣으면 0이 나오거든요. x-1이 있다는 소리고 자 보이죠? 그러면은 1로 조립제법을 이용을 하면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3과 8로 인수분해가 될 테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x 값이 1, 3, 8인데 x가 0보다 크고 5보다 작아진다 했으니까 8은 아웃이 되고 따라서 가능한 x의 값은 1 또는 x는 3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되겠네요. 네, 그럼 일단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